그런데 여전히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남북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자산들은 오늘도 한반도 상공 감시에 나섰습니다. 리벳 조인트 가드레일 에리스, 글쎄요, 신 대표님. 네. 정찰 자산이 한반도에 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글쎄요, 이 정찰기가 온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건 지금 총출동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미 공군에서 운영을 하고,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주한 미군의 501 정보 여단에서 운영을 하고, 저 에리스 EP3E 같은 경우는 미 해군에서 운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미 해군은 우리 주한 미군에 없어요. 그냥 연락단 정도 수준밖에 없으니까. 저 가드레일 외에는 전부 오키나와나 이런 지역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아에 있는 미군 정보 자산들이 총출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U2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오산 기지에 세대가 있는데 그 U2가 이륙을 해서 작전을 했겠죠. 그러나 U2는 워낙 고공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 ADS-B를 안 켜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당연히 U2 그리고 글로벌 호크 모든 자산들이 와서 북한이 혹시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또는 어디서 군사 도발을 할 것이냐 한 통신, 감청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일단 정찰기만 왔지만 전직 미국의 군 수장들, 수뇌부들은 더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 폭격기, 핵 잠수함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That there is at least one motivation here that North Korea has to drive a wedg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And so we would be seeking ways to increase pressure with the military instruments. I'm talking about nuclear-capable bombers, F-35 Joint Strike Fighters, aircraft carriers, nuclear submarines, all these things that are options to simply show presence. 그러니까 신 대표님, 주한미군 사령관이 괌과 미 본토에 있는 전략폭격기 지금 빨리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저런 분인 줄 몰랐어요.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에 바로 이 한미연합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정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전쟁할 뻔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 그런 일 없다 라고 했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전쟁할 뻔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군인으로서의 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전략폭격기 보내야 된다,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지속적으로 와서 무력 시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북한이 그저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발한 직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알래스카에서 B-52 폭격기 2대가 동해로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발표했어요. 어허.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을 했는데, 예. 미 공군에서 발표했고, 당일날 오후 2시 49분에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알래스카 에일슨 기지에서 B-52 폭격기 2대가 떠서 이 동해로 들어왔고, 동해를 완전히 관통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북한을 위한 사인이다라는 발표를 미 공군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브룩스 사령관은 지금 그런 거 계속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F-35 아직 이 한반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거 빨리 집어넣어라. 왜냐? F-35가 B-61-12 그 벙커버스터 최근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핵폭탄. 네. 그것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위력 핵폭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위력 핵폭탄의 최고봉이 벙커버스터인데 이걸 가지고 스텔스기인 F-35를 싣고 가서 평양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사인을 북에 지금 보여줘라. 그래야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직접 2017년 화염과 분노를 한국에서 지휘했던 장군이 하는 이야기죠. 예. 하나 더요.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 전직 수뇌부들은 접어뒀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Now is a good time to say we're going to go through with the exercise that's coming up here in the late summer, and that exercises would no longer be a matter that we would discuss with North Korea. 근데 문성국 센터장, 이제 한미 훈련을 재개한다고 하면 군사적으로는 압박이 되겠습니다만 북한을 또 자극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혹 제기, 주장도 있더라고요. 사실 한미 연합 연습을 저 정도는 중단한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비핵화, 다시 말하면 북한 핵 문제를 그렇네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예. 핵 문제는 해결 안 되면서 연합훈련을 못하고 한미연합 전력, 대비태세는 약화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왔거든요. 네. 핵 문제는 오히려 북한 핵 역량이 강화되고 한미연합 이 전력은 약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 매티스 장관이나 브룩스 사령관은 군 출신입니다. 안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북한에게 지금 저런 행태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핵에 대해서 핵을 절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억제. 두 가지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 핵을 내려놔라. 하는 사인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이런 강경 목소리들이 미국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고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 근데 그러면서도 주목할 만한 조치 하나를 했습니다.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faraway lands that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but let our enemies be on notice.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And when we fight, from now on, we will only fight to win. 오늘 미국이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했습니다. 뭐 6개 정도 되는 항목 중에 1년 연장한 건데 이도훈 의원님 네. 아무리 뭐 연례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의미가 더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해왔던 조치를 연장하는 거고 예.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이 계속 유지 또는 확장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계속 적대적 태도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뭐 완화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지금 이제 대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해도 특히 남북 간의 어떤 그 갈등 상황이 조성이 돼도 금방 개입하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먼 나라의 오랜 갈등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다만 미국이 직접 위협을 받으면은 개입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상황이 그럼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느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거나 SLBM을 발사하는 경우인데 첫째 핵실험은 이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북한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둘째 ICBM 같은 경우는 MD 체제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ICBM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 태세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취약한 건 이제 SLBM이겠죠. 아까도 잠시 얘기했었죠. 그렇죠. 잠수함 타고 미국 가까이 와서 핵미사일 쏘면은 뭐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신포에 가서 SLBM 장착한 이제 잠수함을 만약에 등장을 시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반응할 텐데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끄는 정도. 그래서 대선 끝나면 아무래도 북한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수준이면은 뭐 양쪽에서 다 양해할 텐데 그걸 넘어서 예를 들어서 진짜 SLBM을 장거리 발사를 한다거나 해서 미국에서 이건 안 되겠다. 북한 정권 이대로는 안 두고 뭔가 뭐 레짐 체인지를 하든 강경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 정도가 되면은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문제는 그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북한에 지금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 태세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